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올해는 각 자치단체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고향사랑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하면서 또 실천해온 분이 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승현 전 재경 진안 향후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전주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소망 빌으셨나요? 먼저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회복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거 기원하셨어요? 저 개인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소망은 하는데. 뭐 네. 다 같은 얘기했지만은 뭐 일단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회사도 잘 돼야 되겠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 어우, 다복하십니다. 아직 뭐 결혼을 아직 아무도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라도 빨리 좀 애들이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했으면 좀 그게 소망입니다. 제가.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다. 실제 지난 분들 만나면 전승현 전 재경 회장님에 대해서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너무나도 고향을 아끼는 걸 몸소 실천하는 분이다 하는데 오죽하면은 회사 이름도 진안이 들어가요. 진안 물류 지금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까닭에? 네, 이런 내용을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참 과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고향에서 학교를 나왔고 또 항상 고향을 잊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장도 네. 상호를 만들면서 법인 설립할 때 검색해 보니까 진안이라는 이 상호는 몇 개 있는데 진안 유통이라는 회사가 없어서 제가 진안 유통으로 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하신 지 얼마나 된 회사인가요? 지금 저희가 진안 유통 설립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직원들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출신 또 진안 출신이면 우대 점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SNS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예. 이 고향 분들한테 이렇게 직원 추천을 좀 해달라고 많이 해요, 제가. 그다음에 저희 모교한테도 매년 졸업생들이 혹시 이렇게 취직을 원하면은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몇 분 추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전라북도 출신이나 우리 진안 출신들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채용을 하고 우선 기숙사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하나 이제 이 단점은 본인들이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기 때문에 오래 있는데 고향에서 추천받고 올라온 친구들은 너무 기대치가 커요. 그러니까 네. 참 직원들이 많이 못 버티고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러 명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우수 모범 직원 한 분만 소개한다면 진안에서 오신 뭐 성씨가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아, 그래요? 네. 이 얘기는 뭐 그런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향 후배인데 자기 처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좀 소개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력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누나들 7명의 아들 하나인 와. 창씨란 분이 있어요. 성이 창씨예요. 예, 예. 와, 희귀성이네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됐고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여직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내 결혼. 사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사내 결혼 기념 축하금도 드리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천에서 정착하면서 애를 4명을 낳았어요. 쌍둥이 하나 포함해가지고. 이야.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저도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에서
좀 잘 살고 있고 근무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아, 고향 출신 또 어떻게 보면 후배잖아요. 네, 같이 근무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예. 앞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전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참 힘들었는데 그 시기에 재경 향후회장 맡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던데 작년 말이죠. 지난해 말 또 이제 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한 20년 전부터 향후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향후회 활동 총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총장까지 한 10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상임 수석부회장이 됐었고 제가 이제 그 2011년도 1월 달에 회장 취임을 했는데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이거 취임식도 못하고 4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SNS로 이렇게 그렇게 그 비대면으로 취임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회장으로 취임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열정이 이 있으시고 뭐 열심히 하실 수 취임하고도 있었는데. 예. 활동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 뭐 행사도 못하고 겨우 저기 지난 7월 달에 겨우 좀 약간 풀려서 그 지난해 생산했는데 뭐 역대 최고 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 저희가 한 현지 이사회라고 해서 고향에 내려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 한 300여 분이 오셔가지고 그 좀 그날 행사를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했고 저희 고향 진안 향후에는 전통적으로 2년만 회장을 하고 후임자한테 물려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저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4년 6년 하는 게 아니네요. 뭐 연임하는 건 없고 네. 이게 4년, 2년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은 예. 또 후배 회장한테도 물려줘야 또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임시를 하게 됐고 저희 진안은 재정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향후들이 끈끈한 우정으로 정으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느 향후보다도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물품 같은 거, 뭐 진안은 또 홍삼이 유명하잖아요. 많이 팔아주고 뭐 앞장서서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요? 진안 재경 향후에서?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진안은 홍삼 특구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그 재경 향후에서도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이게 그 선물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난 홍삼을 비롯해서 지난 흑돼지 그다음에 그 지난 부기의 농협 김치를 김치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매번 이렇게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지인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제가 이 구매하는 내용이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매년 구매해서 이렇게 돌리고 매년. 있습니다. 와. 뭐한 20여 년간 돌리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은 네. 김치 언제 오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이제 돌려받는 게 한 30%낸 금액에 토산품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역 물품으로. 네네. 그러면 진안 같은 경우는 홍삼도 있고 해서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선물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게 생기기 전에 저는 5, 6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정치인들이나 단체장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뭐 시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자금을도 내는데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해가지고 그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은 얼마나 좋냐. 제가 한 전에부터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뭐 전 국민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향에 10만 원 기부하면은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기초단체는 그 받은 금액의 30%를 특산물로 선물을 하게 되면은 자 특산물도 팔아주고 또 기부도 하고 네. 일석삼조의 맞아요. 효과죠 이게. 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좋은 제도로 정착이 돼 있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어느 기사에서 보고 내가 이미 제안을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고향 사랑을 위해서는 고향 기부도 하고 고향 특산물도 팔아주고 그런 게 고향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전 회장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도 있었고 직접 몸소 이렇게 물품들 사줘서 선물도 하고 또 명절 돌아오니까 고향에 오셨으니까 또 물건 좀 사가셔야 되겠네요. 지인들 위해서. 저는 이미 이제 구매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홍삼으로 와. 저는 이렇게 매년 하는데 뭐 금액은 밝히도 있는데 저도 한 1년에 홍삼만 한 5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합니다, 제가. 네, 큰 금액이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그러면은 지난 홍삼 드신 분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맛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네. 네. 지난 성수가 이제 고향이신데 자수성가에 제가 표본이라고 이제 앞에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일푼으로 40년 전에 상경을 하셨던데 그 스토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왜 고향을 그 당시에는 떠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쑥스럽고 예. 창피한데 뭐 기왕 썼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또 고등학교까지 지안에서 나왔고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못 가고 또 그 당시는 사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차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벌목이라는 데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한 15,000원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이게요. 벌목이요? 예, 벌목. 벌목하는 데서.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최초 수입이죠, 저한테는 네. 내가 노동의 대가로. 그 15,000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죠. 차비만 가지고 갔네요. 네. 부모님도 모르게. 네. 그럼 가출인데요. 그래서요. 뭐 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누나 한 분이 계셨는데 누나도 이제 그 당시에 구로공단 뭐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참 총각이 내가 가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행히 당시에는 그 다락방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다락방에서 좀 잠을 잤죠, 제가. 예, 그러고 이제 뭐 또 다른 또 직장을 알아봐서 갔는데 뭐 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학생들 시험지도 돌려보고 신문 보급소에 가서 신문 보급소 일도 해보고 일단 잠을 재워주니까.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이런 그 광주에서 근무했는데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글씨도 못 쓰고 타자도 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붓글씨도 못 쓰고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이런 그 정보작전병 그런 차출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때부터 그냥 글씨 연습, 타자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대에서 이렇게 그 업무 향상을 시키고 나왔죠, 저는. 행정 업무를. 행정 업무 봐서. 다 배우고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게 그런 행정 능력이 좀 받아서 나와가지고 참 저는 군대를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했습니까? 제대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은 제가 이제 노태칠성을 노크를 하니까 그 1차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그것도 제 행운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침 면접 심사 보시는 분이 우리 그 군산 출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출신도 저희 이제 요같이 누님하고 또 잘 아는 사이고 뭐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서 참 저한테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고 후한 점수를 줘가지고 제가 좋은 부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또 군대에서 행정 업무까지 배워왔으니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군데군데에서 꼭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분들을 잘 만나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그 좋은 보직을 맡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롯데칠성이 그 물장사 사이다 장사입니다. 그 이게 음료수. 이런 그 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뭐 이런 마트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음식점에다 배달하는 그런 직업인데 시골 촌 사람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그래도 서울인데 서울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갑니다. 거기는 새벽에 물건을 싣고 종로나 이런 명동을 가면은 사람들 막 출근하지 않습니까? 출근하면은 차에 올라가서 사이다 쫙 내리려고 그러면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진짜. 그 이제 그 사수라고 이제 우리 사수는 밑에서 받고 다니고 내려주고 하는데 얼굴을 못 들어가가지고 얼굴 뒤로 가고 손만 이렇게 내밀죠 이렇게. 직업에는 또 귀천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또 당시에는 하기 좀 싫었던 창피했죠. 모양이네요. 그 이러는 네. 게. 그러니까 이 둘이 일하는 건 괜찮은데 음, 그 출근 시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그 노태칠성이 인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커다란 그 회사에 이제 물류를 하는 사장님이 됐는데 성공하기까지는 어떤 성실함, 부지런함. 지금도 새벽 4시면은 일어나신다면서요? 성공 비결이 그 근면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롯데에 근무할 때는 좀 중요한 보직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VIP를 모시는 그런 부서에 있었는데 제가 한 15년 근무를 했고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이가 4명이 있었고 또 어머님 모시고 이 살다 보니까 봉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15년 근무할 때에 14년 근무할 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임원들이 또 사장이 절대 사표를 안 받아줘요. 어떤 뭐 임원들이 혼날 정도로 제 잡으라고. 놓치기 싫었던 모양이네요. 예, 회사 예,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런 네. 정도였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1년 반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참, 아무 기약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그만뒀죠. 가족이 또 많고 하니까 부모님의 네, 또 그렇죠. 자녀들이 4명이나 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성공하셨으니까요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참 깝깝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이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네요. 고향 떠나서 고생도 고생 여러 종류의 고생도 많이 경험하시고 지금 이제 이뤄냈는데 나중에는 고향 와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난해 와서? 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죠.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향을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서 이 수리를 다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저만 이용한 게 아니고 우리 사촌 가족들을 위해서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또 좀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온다는 생각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요. 누구에게나 이제 고향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의 어머님의 품과도 같은 곳이 이제 고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분들 늘 생각해서 큰 돈 작은 돈 아끼지 않고 기부도 하시고 재경 향후 회장님 하실 때는 가수 현숙 씨하고도 절친이신가 봐요. 그분 보니까 지난 홍삼 또 광고 모델도 하시고 이동용 목욕 봉사 차량이죠. 그것도 기부했던데요. 아, 네. 이 가수 현숙 씨와는 네. 저는 뭐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현숙 씨가 우리 지난 홍삼 홍보 대사입니다. 그 역할도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 대사가 됐고 또 현숙 씨가 매년 이렇게 목욕 봉사 차량을 전국 기초단체에 1년에 한 대씩을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한 최근 3년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설득을 했죠. 우리 진안이 꼭 필요하다 이거. 그걸 원래는 경상도 모 지역에 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네, 바꿨군요. 네, 설득을 해서 네. 저희 진안군에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됐고 지난 7월 10일 날 목욕봉사 차량을 진안에다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욕봉사차는 정말 중증 장애인들 시골에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게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런 것을 우리 진안군 11개 읍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아우, 효녀 가수라는 그 수식어가 항상 붙잖아요. 그래서 현숙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지난해 또 그렇게 온정을 베풀었군요. 고향사랑 기부제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전북 도민회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전북 도민회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안뿐만 아니라 네. 각 시군에도 우리 전북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이 한 350만 정도 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 저는 항상 고향사랑 그 기부제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향후 회장 때는 예. 향후 회장이 또 이걸 공식적으로 하면 또 이게 또 법에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못하고 저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이런 향후 얘기를 회장도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돼 하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고 네. 저는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부터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좋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어쨌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고향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고향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뭐 저는 오지 말라고도 가야죠 제가.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꼭 소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소중함 다시 한번 새삼 실감하게 됐는데요. 이제 곧 또 명절입니다. 꼭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